아니 근데 이게 카이스트 출신 얘기는 이제 들었는데 학교 다닐 때 전공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항공우주공학을 전공. 오! 항공우주공학이면은 그 요번에 누리호 발사하고 이런. 예. 항공우주연구원에 대부분 제 동기들이 포진돼 있고 이야, 그 옆에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 많이 또 가 있고요. 대단하. 아, 대단하신 분이. 예. 좀 부끄럽네요. 뭐가 부끄러워? 거의 동년배인데 왜? 제 친구들 거의 항공 정파만 있지 뭐 항공 우주 쪽에는 이번 누리호 2차 발사 때 이제 홍준계를 직접. 네. 1단 엔진은 한 번에 300톤을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을 냅니다. 4개 엔진이 균형 잡힌 추진력을 내도록 하는 이른바 클러스터링이라는 고난도 기술도 연료 탱크는 1초에 1톤의 산화제와 연료를 공급하는데 대기압의 4배에서 6배의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오승훈 아나운서 스펙도 이제 덩달아 화제가 되면서 그때 달린 이제 댓글들을 좀 읽어드리면 카이스트 문창과냐? 예. 뭐야 오늘만을 기다린 사람 같아. 진짜 많네. 아나운서 버전 이장원 같다. 예? 이정원 씨가 제 고등학교 1년 선배. 아니 그러니까 또 야. 정말요? 그 고등학교를 어디를 졸업하셨습니까? 대전과학고등학교. 고등학교 나오셨구나. 저는 이제 명도 외고 옆에 남고가 같이 외고 남고여고. 아니 그 저는 거기서 남고를 나왔어요. 남고. 예. 예. 아니 그 약간 느낌이 또 이장원 씨하고 그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있네. 제가 입학을 했는데 저 위 학년 선배들이 뭐 오더니 저희는 이제 A 프라임 이렇게 찍잖아요. 다시. 예, 예. 네. 네가 이장원 프라임이니 이렇게 초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프라임을 사실 오늘 알았어요. 이게 프라임입니다. 저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A 다시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닮았다. A 다시. 승훈 씨가 지금까지 주변에 계셨던 분하고의 대화 우리는 좀 다를 거예요. 그것도 어떤 예능적인 접근이죠.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너무 좋아요. 알면서도 프라임 모르는 알았어요. 척. 프라임 아이, 알았어요. 어쨌든 그 항공 우주공학을 공부하다 어떻게 아나운서가 되신 건지 사실 그 길로 계속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석사 논문을 쓸 때였거든요. 2005년 겨울이었는데요. 예. 근데 그 시기가 황우석 사건이 터졌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 네. 6시 15분에 시작하는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황우석 사건을 다루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그 목소리가 그래서 논문을 안 쓰고 그냥 그 2시간은 이렇게 가만히 음악 듣듯이 그냥. 들었어요. 집중해서 들었어요. 한 달 넘게 그걸 듣다 보니까 손석희 아나운서에 빠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검색을 하기 시작했죠. 손석희 아나운서를. 예, 하루의 일과를 거의 손석희 MBC 아나운서 박사 1년차 동안 그 일을 계속 하는 저를 발견하고 내가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저기 있구나. 이럴 바에는 몸도 저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어머니였어요. 그렇죠, 어머니.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토끼 눈을 이렇게 뜨시더니 그래서 이렇게 이놈을 하면서 찾으시더니 커튼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커튼 끝에 이 커튼을 모아서 이렇게 있죠. 네. 하는 끝에 골이 있는 네. 그게 좀 길었어요. 설마. 이렇게 탁 떼시더니 머리 근데 그걸 머리를 그 자리에서 커튼 그 모으는 띠를 왜? 결연한 의지를 좀 아. 이게 묶으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셔서 진짜 누우시더라고요. 3일 동안 누우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어머니도.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토끼와 거북이를 생각하면서 따왔는데요. 이렇게 제가 토끼가 된 거고요. 토끼가 달리기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잘 달렸어요. 열심히 달렸고 달리기만 알고 살아온 토끼였는데 어느 날 달리기를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산이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맑은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오고 그런 와중에 거북이가 바다에서 올라오면서 토끼야 안녕 너는 늘 달리기만 하던데 왜 그렇게 빨리 달리는 거야? 결승선에는 뭐가 있어? 근데 토끼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머니 입장에 너무 열받겠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런 생각을 26살이 된 지금에 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도전하지 않으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보지 못한 데 후회가 남을 것 같다. 이렇게 썼더니 3번만 딱 도전해보고 3번 안에 안 되면 그건 네 길이 아닌 거라 생각하고 다시 하던 공부를 마저 하면 좋겠다. 너무 감사했죠 그때. 네, 그냥 어쨌든
도전을 허락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네. 아 그러면 혹시 그때 아나운서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좀 항공우주 쪽으로 돌아갈 수는 있었던 건가요? 그게 사실은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은 재입학이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 그게 3년 안에 다시 입학을 해야 그 지금까지 밟았던 가능합니까? 과정이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게 3년이 이미 지나는 거니까 왜냐하면 제가 군대를 다녀오질 않았어서 군피를 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입대를 또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카이스트는 박사 과정에 진학하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은 다 전문연구위원회 바로 편입이 됐어요. 아. 3년 동안 연구를 더 하면 이제 군대는 이제 면제가 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아, 그럼 이미 그 아나운서 시험을 보려고 결정하는 순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은 원래 공부했던 곳으로 돌아가기가 힘든 거네요. 그렇죠. 네. 제가 해군 장교를 들어갔거든요. 네. 해군 기술연구소라는 데 연구를 하면서 근무를 해서 한자 능력 검정 시험,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자격증을 땄고 그다음에 매일 1면부터 32면까지 신문을 소리내서 읽고 장문을 하루에 한 편씩 쓰고 네. 여유 있는 남은 여유 시간은 다 시간을 공부를 다-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3년을 지냈는데 사실 아나운서 시험이라는 게 총 5차의 시험을 보는데 1차가 카메라 테스트입니다. 카메라 테스트는 뭘 보냐면 그냥 카메라 앞에서 주어진 원고를 한 30초에서 1분 내로 읽어요. 그럼 그거를 화면에 비친 모습과 그 소리만 가지고 점수를 매겨요. 그걸로 합부를 결정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엉뚱한 짓을 한 거죠. 카메라 1차는 준비 안 하고 그냥 다 나머지만 아, 1차를 통과해야 되는데 2, 3차를 좀 준비한 그렇죠. 거니까. 2차만 계속 준비한 거예요. 필기 뭐 이런 거. 네. KBS 시험을 제대를 앞두고 봤는데 1차에서 떨어졌어요. 1차에서 떨어졌는데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전 MBC를 갈 거니까. 아. MBC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MBC 시험을 봤어요. 이제 그때는 제대 아마 하고 나서였을 거예요. 직후에. 그래서 처음으로 막 이렇게 메이크업 하는 데 가서 이제 받고 예, 갔죠.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아, 떨어졌어요. 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정말 충격이 오더라고요. 아, 3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거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때 3년 내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생각을 그 순간에 했던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재능을 높게 쳐주는 세상에 제가 태어나서 하필 그 공부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늘 그거에 합당한 결과물을 운 좋게도 매번 얻어왔고 1차에서 2번 떨어졌을 때 처음으로 충격을 받고 아 보상을 받기가 더 힘든데 나는 그동안 계속 보상을 받아왔구나 한 만큼 그게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면서 겸허해진 시기가 왔던 것 같고요. 바로 다음에 2월에 TV를 보는데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신입사원 아,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거. 네. 안녕하세요. 유쾌, 상쾌, 통쾌. 참가번호 1번 장성규입니다. 거기에 타이틀의 이름이 그거였거든요. 원석을 찾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준비되지 않았어도 뭔가 다듬어지면 괜찮을 사람을 뽑는 거라면 그럼 나다. 나일 수 있어. 이게 내 마지막 기회가 이게 확실한 것 같아. 나한테 한 번 남은 기회는 이거야. 그래서 지원을 했죠. 아직까지 류현진 선수가 마운드를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선수입니다. 진짜 뭐 1000번까지도 하지 않았을까? 계속 반복을 하고 이게 이제 5,509대 1의 경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최종 3인으로 네 맞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그때 저희 조의 담임 멘토가 나경은 선배님이에요. 또 아, 그랬어요? 네. 오, 나경은 씨가 네. 막상 이렇게 또 아나운서에 합격을 하시니까 저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아 그때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주변에 아시는 친구분들께 문자 투표해줘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친구분들이 이제 다 다시 연락이 오는 거죠. 축하한다. 드디어 아들 됐다. 네. 너무 설렜고, 네. 와 내가 이걸 하는구나. 그 긴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설렘이 있었고요. 이거는 또 무슨 일입니까,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시사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법을 공부하면 시사 이슈를 전달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와. 네, 그래서 그러면 몇 년도에 그걸 이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시작은? 2016년에 이제 준비를 해서 시험 리트라는 시험을 보고 부산에 내려가서 2017년 1년 다니다가 이제 로스쿨에 다니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복직을 해서 2년 다니다가
다시 공부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 해서 다시 또 내려갔어요. 2년 더 공부하고. 사실은 저 이전에 7명 정도가 로스쿨을 이유로 휴직 신청을 했는데 다 반려됐다고 합니다. 아, 그 이유는 지금은 돌아와서 계속 일하겠다고 약속을 해도 그걸 어떻게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보장을 할 거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가 불거졌었어요. 인사부에서는 안 된다. 당시에 저희 황선숙 선배가 저 익숙하게 듣는 이름입니다. 그 인사위원회 위원분들을 한 분씩 찾아가서 한 분에 2시간 정도씩을 설득을. 승훈이는 진짜 옵니다. 이야. 승훈이는 약속하면 오는 애입니다.를 막 설득을 하셔가지고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다 이렇게 수고를 하셨구나. 예, 보는 눈이 이미 그냥 허락을 하신 허락을 하는 듯한.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예, 그렇게 받아서 갔기 때문에 2년 뒤에 복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말씀을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고 그 한 번 안에 무조건 합격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이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거죠. 너무 미안하고. 밥 먹는 시간 1시간, 가족과 보내는 시간 30분을 뺀 나머지 시간을 모두 공부를 했대요. 그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변호사 시험 합격하던 날 어떠셨습니까? 제 이름이 딱 보이는 순간 가장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다행이다. 다행이다. 예. 그 생각이 제일. 이게 저 오승훈 아나운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전에 수학 정석을 풀었고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헌법책을 본다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헌법책을 봐요? 옛날에는 이제 그 수학 문제 풀 때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다리 떨면서 이렇게 계속 풀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회사에 정석책을 갖다 놓고 풀었어요. 그냥. 근데 진짜로 집중이 되더라고요. 고민을 떨쳐버리는 수단. 이제 변호사 합격하고 난 이후에는 근데 헌법책을 제가 판례집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읽었는데 집중이 되더라고요. 앞으로의 또 뭐 공부를 하고 싶은 분야가 있거나 목표가 또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변호사 일 같은 것들은 국선 변호인을 신청을 해서 뭐 1년에 한두 건이라도 형편이 어렵다거나 이래서 변호인을 선임 못하는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회사의 허가를 받아서 그런 분들을 좀 1년에 한두 건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을 같이 병행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입사하기 전부터 아나운서를 생각한 이유가 된 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잘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잘 잘하실 지금 것 뭐 같아요. 저변 지식도 굉장히 네, 또 진짜. 한넓으시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거를 잘 엮어서 네. 여러분들께 좀 좋은 영향을 드릴 수 있는 믿음직한 방송인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가는 게 제 좀 욕심입니다.